안녕하세요. 고양이 심장수의사 박소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고양이 병원에 이것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설사. 오늘은 요 설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더니 이 잡히지가 않아요. 물설사, 연변. 보호자님들은 그래도 일단 한번 지켜보자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켜봐도 되는 설사가 있고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 설사가 있습니다. 그 구분 오늘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삐뽀삐뽀 저희한테 보내주는 건데요. 그 원인이 대장, 소장, 췌장 등등등 굉장히 많은 장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자체보다는 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사를 하는 거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4가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원인 1위는요. 식이 문제입니다. 급성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사료를 바꿨더니 또는 특정 단백질이 조금 바뀌었더니 간식을 페스티벌에서 조금 새로운 거 사왔더니 그리고 사람 음식을 몰래 조금 먹은 것 같더니 설사를 좌르륵 한다. 너무 많은 상황들이죠. 사료 교체는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천천히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주시는 거를 꼭 권장드리고요. 다른 사료나 간식에 예민했던 경우라면 한번 이전 사료들, 그러니까 설사가 없었던 것들로 한번 돌아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생충 감염입니다. 길고양이 출신 또는 다묘 가정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그리고 악갱이인 경우에는 더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알디아 트리코모나스 같은 원증은 전염성이 강해서 밀집 환경 고양이의 30%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감별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기생충 약물 받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우리 고양이들은 스트레스의 동물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설사, 구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의 감정이 장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사하거나 새로운 가족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어딘가로 이동했다가 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선은 그런 스트레스가 의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최대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1번이겠죠. 네 번째로 만성설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주일 이상 반복되는 설사, 그리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설사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식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전 또 큰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만성설사로 왔을 때 IBD나 아니면 장에서의 종양이 확인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초음파로도 좀 비슷하게 생겼고 또 증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성적인 설사가 지속된다면 우리 애기는 원래 그냥 설사가 장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는 거를 꼭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심장수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신부전이 왔던 고양이, 그러니까 폐수종, 흉수, 심낭수 등등 심장이나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그 부담을 다른 장기들로 넘겨버리는 그런 신부전이 온 다음에 설사가 시작되는 그런 고양이 환자들이 꽤나 있는데요. 일단은 심장에서 제대로 혈액을 다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 혈액을 못 먹고 굶었겠죠. 그러면 정말 약한 장기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장에서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부전이 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심장병이 많이 진행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이 변경, 그러니까 사료를 저염 사료, 덜 짠 사료로 먹여봐 주시는 거를 권장받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설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변경을 그렇게 안내 받으셨거나 권장 받으셨다면 꼭
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 애기가 이전에 사료를 바꿨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었을 때 새로운 간식에 좀 설사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종종 설사나 구토가 있었다. 요런 히스토리들을 꼭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설사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애기들이 대번에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설사를 안 하고 밥 안 먹으면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심장이 작아졌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다시 먹으면 돌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그 사이에 밥 안 먹고 몸에서 물들이 쭉쭉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말라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가장 안 좋은 마지막 모습으로 다다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수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사료 변경보다 약물로 그거를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아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우리 아기가 피부나 다른 것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에 예민한 고양이들이 꽤나 많거든요. 또 새로 먹기 시작한 약이 있다면 그 먹기 시작한 약과 지금 설사하는 타이밍이 혹시 겹치진 않는지 체크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지켜보지 마세요. 설사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경우, 구토를 같이 하는 경우, 기운이 없고 밥을 안 먹는 게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 변에 피가 나온다거나 까만색 변이 나오는 경우, 거기에 요 설사를 하는 친구가 악갱이, 너무 작은 고양이 새끼라던가 아니면 기저질환, 콩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은 그런 노령묘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의 설사만으로도 탈수가 오면서 다른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갱이나 나이가 많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설사를 절대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빠르게 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 정로환, 감기약, 장염약 이런 거 우리 고양이들한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먹이시면 안 돼요. 사실 설사 잠깐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또는 다른 기저질환, 심장병이나 콩팥 질환 등 여러 질환들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요 설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다가 밥까지 안 먹기 시작하면 첩 산중이 되니까요. 그때는 설사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오늘 화장실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세요. 고양이 심장 지키는 수의사 박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